안녕하세요. 고고한 건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재밌고 가벼운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로 뭐냐면 건축물 월드컵입니다. 자, 개 뜬금없이 무슨 건축물 월드컵이냐 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침착맨님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상형 월드컵을 가끔 봐요. 근데 맨날 뭐 애니나 뭐 이런 것들 나오다가 내가 아무래도 건축 관련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건축 관련된 이 월드컵을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침착맨 님이 자주 가시는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건축을 또또또 치니까 마침 근현대 건축물 이상형 월드컵과 한국 현대 건축물 월드컵이 있길래 오늘 요 근현대 건축물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요 컨텐츠는요, 제가 그냥 제 어떤 직관과 정말 제가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 갔었을 때 그 제가 여기서 만약 가봤던 건물이 있다면 그 경험들을 조금 잘 버무려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전문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굉장히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높은 지식을 막 여러분들 막 예민하게 마치 뭐 크리틱 하듯이 제 컨텐츠를 봐주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봐주세요. 자, 3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틀하우스 대 라빌레트 공원. 전 개인적으로 요 비틀하우스는 가봤습니다. 요 라빌레트 공원은 안 가봤는데, 요거는 뭐 그거죠. 폴리에 대한 개념이죠. 라빌레트 공원 제가 가봤군요. 제가 라빌레트 공원 가봤습니다. 그래서 요 폴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때 그 폴리를 보러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또 되게 유명한 건물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건물을 보러 간 김에 폴리도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틀하우스를 한 표를 주고 싶어요. 제가 이 비틀하우스는 예전에 제가 2012년도인가요? 13년도에 바젤에 2주 정도 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차를 타고 뭐 이제 뭐 발스라든지 아니면은 롱샴 성당 뭐 요런데 비틀하우스 요런데 구경 갔던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 비틀하우스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좋아요. 안에 이런 가구 뭐 전시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약간 요런 조금 재밌는 건물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폴리의 개념도 좋지만 일단은 뭐 제가 이걸 왜 좋다라고는 여기선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비틀하우스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웰컴 시티 대 커먼 그라운드. 이거 웰컴 시티는 그 장충동에 있는 건물이죠. 그리고 이 커먼 그라운드는 건대 입구에 있는 그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약간, 물론 이거는 같은 한국 건물이고 물론 웰컴 시티는 알죠. 우리 승효상 씨가 디자인한 건물이고 그렇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커먼 그라운드에 한 표 줄게요. 그냥 재밌잖아요. 요런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건물을 만들었다. 물론 이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건물들은 많아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건물은 그 쥐리였나요? 스위스 쥐리에 보면은 그 프라이탁 그거 있죠. 그 프라이탁 건물을 요렇게 만들었는데 솔직히 그 건물을 제일 좋아해요. 컨테이너로. 근데 제가 웰컴 시티랑 커먼하우스 중에 왜 커먼하우스를 선택했냐면 저는 이 웰컴 시티 건물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저 코르텐 스틸을 이용해서 만든 건물들을 엄청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너무 거기에 어떤 뭔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사실 저는 조금 건물에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건물이 갖고 있는 어떤 뭔가 약간 이성적인 그런 스토리? 약간 너무 포에틱하게 설명하는 것들은 그냥 뭐 포에틱이라는 건 내가 가서 느끼는 거지 그거를 말로 설명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커먼 그라운드 한 표를 줄게요. 다음 스페이스 닷원대 롤렉스 러닝센터. 이 다음 이 건물은 매스 스터디에서 한 건물이고 롤렉스 저 러닝센터는 사냐에서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 롤렉스 러닝센터는 제가 그 바젤에 있었을 때 가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요 사냐의 건물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 매스 스터디의 요 다음 스페이스 닷원 건물도 굉장히 훌륭한 건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유펜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조민석 씨가 이제 렉처러로 한번 와서 이 건물을 설명해 줬었는데 그때 이 건물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설명을 명쾌하게 잘해줬고 요 조민석 씨가 한 건물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개념에서 출발했고 약간 이런 조금 되게 논리성을 갖고 출발하는 개념이 전 굉장히 좋아서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의 설명을 듣고 되게 좋았어요. 한 4개인가 5개의 모듈을 가지고 자기가 예전부터 그걸 막 조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건물에서 그 시도를 해서 건물을 만들었다고 했던 그 시퀀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사냐의 건물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사냐의 건물을 보면은 어떤 일본의 라이트함과 장인 정신이 또렷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디테일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냐의 건물을 좋아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사냐의 건물을 보면 플랜이 굉장히 서양 스타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맷빌딩이라는 개념 아신가요? 그 맷빌딩이라는 개념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플랜이 되게 자유로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 시대에서부터 플랜이 굉장히 부각이 됐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는 플랜이 되게 그 교회 건물에서 많이 따왔어요. 회랑이 있고 그 회랑을 중심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였는데 모더니즘 시대로 오면서 구조가 굉장히 라이트해지고 이제 건물을 이제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플랜이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뭐 맵빌딩 개념들을 이제 사냐는 그거를 가져와서 이거를 좀 더 일본의 어떤 라이트함과 그런 장인 정신을 탁 투입을 해서 더 그거를 부각시킨 건물이라 그럴까? 저는 그래서 사냐의 건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롤렉스 러닝 센터는 실제로 가보면 기존의 사냐의 건물들은 굉장히 이렇게 Z축으로 보면 플랫하잖아요. 근데 얘네 약간 이런 컬브를 주면서 내부의 동선도 굉장히 입체감이 있어서 굉장히 전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롤렉스 러닝 센터. 댄싱 하우스와 마르크탈. 이거는 댄싱 하우스는 체코 프라하에 있는 프랭크 게리의 건물이고 요 옆에는 MBRDB 건물이죠. 네덜란드에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프랭크 게리 건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약간 요런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건물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되게 유럽 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되게 약간 우아하고 되게 뭔가 약간 이론 베이스고 막 그런데 네덜란드는 약간 사람들이 좀 미쳐 있는 것 같아. 약간 유럽에서 보면은 조금 막 이렇게 전위적이고 프로그레시브하고 특이한 건물, 문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특히 뭐 음악도 보면 여러분들 EDM 막 보면 막 프로그레시브한 음악들 보면 다 네덜란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 막 마르틴 갤릭스도 그런가요? 아무튼 되게 막 트렌디하고 막 요런 요런 음악들도 많이 나오고 건축물도 보면은 UN 스튜디오, 뭐 MBRDB, 그 다음에 또 막 메카노였나요? 뭐 그런 데도 있고 되게 유럽에서도 보면 되게 특이한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 MBRDB의 요 마켓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요 아파트가 이렇게 외부에 있지만 내부에는 그 마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브릿지도 막 뿅뿅뿅 있고 저는 요 개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믹스드 유즈 건물이면서 나름대로 내부도 굉장히 재밌게 풀었고 물론 외피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이 좋아서 요걸 선택할게요. 임스하우스 대 구겐하임 미술관. 굉장히 모더니즘 시대의 건물의 대표되는 건물이죠. 임스 우리 디자이너 임스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건물.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구겐하임 미술관. 전 개인적으로 구겐하임 미술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구겐하임 미술관은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 뭐 현대에서도 미술관 건축물 중에 거의 탑3 안에 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연속되는 그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미술품을 바라보고 내려온다. 그게 전 너무 좋아요. 끊기지 않으면서. 많은 미술관을 다녀봤지만 그렇게 기억에 남는 미술관은 많지 않았는데 구겐하임은 정말 주한 프랑스 대사관 대 센다이 미디어테크. 제가 개인적으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안 가봤습니다.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물이에요. 왜냐면 제가 원래 지금 설계를 업으로 삼고 있지만 제가 학부 시절에는 건축 구조 시공 쪽을 공부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여기 막 이렇게 뚫려 있는 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입니다.
그 컬럼이 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건축물에서 이렇게 컬럼이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되게 그거를 뭐 이렇게 꾸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뭐 갖다 붙이고 막 그걸 감추고 최대한 개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건 역으로 그거를 이렇게 안을 뚫어가지고 뭔가 건물을 재밌게 만든 토요이토 건물이죠. 전 개인적으로 요 센다이 미디어 테크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아, 낙수장 대 베를린 홀로코스터 메모리얼. 개인적으로 제가 낙수장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 베를린 홀로코스터 메모리얼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이 건물은 제가 이 파빌리온이라고 하죠. 이 홀로코스터 파빌리온은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코로나 싹 날아가고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실 수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이 개념이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 가보는 게 너무 달라요. 사진으로 봤을 땐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이 개념이 뭐냐면 이 외부에서는 이 박스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길도 낮아지고요. 이 박스의 높이가 점점 높아져서 압박감이 들어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느꼈을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가서 공간에서 느꼈을 때 그게 정말 와닿습니다. 간 김에 뭐 베를린에 좋은 건물들 많으니까 저는 여기 이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대 런던 시청사. 프랭크 게리 대 런던 시청사가 우리 노만 포스터 건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과 런던 시청사 둘 다 가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오메트리 측면에서는 이 런던 디즈니 콘서트홀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이 외피가 너무 반짝여서 좀 그런데, 개인적으로 뭐 프랭크 게리 건물을 저는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이 건물은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학부 때 구조 공부했다 그랬죠. 그때 무슨 책이었죠? 미적분 책이었나? 구조역학 책이었나? 표지가 이거였어요. 와, 그래서 그때 제가 프랭크게 잘 몰랐는데, 내가 이 건물은 언제 한번 가보리 해서 제가 2010년도에 미국 여행을 가서 이 건물을 가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안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외부가 지오메트리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물론 런던 시청사도 좋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요 왼쪽 추천드립니다. 스미요시 주택과 킴베랄 뮤지엄. 이 스미요시 주택이 안도가 아마 처음 한 작품일 거예요. 이 스미요시 주택이 굉장히 좁은 땅에 복층이었나요? 그거를 되게 잘 푼 주택이고, 킴벨 뮤지엄은 뭐 텍사스에 있는 뮤지엄이죠. 물론 뭐 제가 뮤지엄 건축, 특히 루이스 칸 건물이어서 좋아하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스미요시 주택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는 안도다다오였나? 뭐 아무튼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안도가 이 건물을 거의 되게 초기작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때 이 건물을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를 막 설명했는데, 그게 지금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남는데 그때 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그때 그 책을 읽고 내가 설계를 해봐야겠다라고 어떤 마음을 먹게 된 그런 뭐 하나의 어떤 그런 자극제였던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스미요시 주택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뽕피드 센터 대 경복궁. 아니 뭐 누가 만든 겁니까? 근현대 건축물인데 경복궁이 근대 건축물인가요? 근대라는 개념이 우리 이때에도 포함이 되나요? 물론 뽕피드 센터 좋죠. 뽕피드 센터 가봐서 좋은데 경복궁도 좋은데 저는 경복궁 하겠습니다. 이 경복궁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처마에 요것도 좋은데 요 박석, 그 박석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예, 요 밑에 박석. 여기 비 올 때 딱 가보면 정말 좋습니다. 경복궁. 이건 뭐 경복궁 하겠습니다. 물의교회 대 주빌리교회.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물의교회입니다. 제가 물의교회를 예전에 가봤었는데 이 안도다다오가 주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 콘크리트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공물이죠. 차갑고, 근데 그거와 정말 대비되는 자연의 어떤 따뜻한 개념들, 뭐 빛, 물, 그 다음에 뭐 돌, 뭐 그 다음에 뭐 나무, 이런 것들과 정말 잘 조화를 시켜요. 근데 그 조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가보면요. 어떤 입구에서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의 어떤 시퀀스가 주는 스토리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스토리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도의 물의 교회 한 표 주겠습니다. 롱샴 성당대 DDP. 저는 개인적으로 DDP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뭐 DDP를 까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DDP 굉장히 훌륭한 건물이라고 봐요. 뭐 예전에 그 다큐 있었죠. 나는 건축가다였나요? 그 정기용 선생님 관련 그때 이제 되게 재밌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뭐 DDP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을 그냥 무시하고 DDP라는 어떤 되게 프로덕트 디자인 같은 건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뭐 예전에 그런 승효상 씨가 그런 인터뷰도 했어요. 그건 건축이 아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엔 그거를 정말 그렇게 들었는데 믿었는데 제가 유펜이라는 학교에 가서 이런 비슷한 건물들을 디자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못합니다. 이런 DDP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 건데 그 디자인이 정말 잘 된 디자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잘한 거고 좋은 건물이에요. 근데 전 롱샴 성당에 한 표를 줄게요. 왜냐? 제가 롱샴 성당을 2012년도에 그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젤에 있을 때 가봤는데 와 여기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여기 꼭 가보세요. 가볼 때 많습니다. 베를린도 가보고 여기 프랑스 여기도 가보세요. 여기는 이제 딱 이 언덕에 이 건물이 정말 이쁘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건물도 건물인데 내부가 너무 좋았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계구부가 있잖아요. 이 계구부를 통해서 빛이 착 들어오는데 그 느낌도 좋은데 여기에 어떤 한편에 누가 이렇게 바이올린이었나요? 뭘 연주를 하는데 그거를 이 건물 내부에서 탁 듣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눈물 두 방 흘렸습니다. 너무 너무 좋았어요. 자, 제가 그때 찍은 영상 지금 보이시죠? 이걸 제가 여기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도 눈물 나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롱샴 성당 한 표. 마리나 샌즈베이 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아닌가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고 슈레더 하우스. 전 개인적으로 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2010년도에 NUS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였나요? 거기에 교환 학생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교환 학생을 어떻게 갔냐면 되게 웃기게 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제가 건축공학부 제 이제 거기 이제 과사라고 하죠. 보통 과사에 이제 담당하시는 우리 누님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자주 빌리로 뭐 가기도 했지만 제가 말장난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요런저런 농담을 하니까 특히 그때 군대 전역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깔깔깔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좀 친해졌을 무렵에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 학부에 NUS 교환학생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아무도 지원을 안 했다? 너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거기 가려면 막 영어 성적도 있어야 되고 있잖아요. 막 토익도 해야 되고 물론 있는데 넌 내가 추천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마침 제가 막 그렇게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결정을 한 2초, 3초면 내리는 그런 단호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이랬죠. 그때 군대 막 전역했을 때 어떤 패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날 바로 우리 교수님한테 면접 보고 교수님이 이제 뭐 어쨌든 영어로 가야 되니까 너 막 영어로 너 자기소개해봐 해서 Let me introduce myself 막 이러면서 아무튼 제 막 설명을 막 하면서 마침 또 그때 저랑 친하게 지낸 동기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그런 막 외국에 되게 나가고 싶어 했던 애예요. 그래서 걔한테 야 같이 가자 해가지고 둘이 인터뷰 보고 그날 합격 딱 해가지고 2개월 뒤에 제가 싱가포르로 교환학생을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동기 친구들 한국 친구들 한 20명
제가 십시일반 10달러씩 모아가지고 여기 호텔 방 하나 빌려가지고 그때 여기 수영장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때 그 수영장 가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로 한 표. 롯데타워 대 부르즈 칼리파.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KPF냐 SOM이냐. 제가 지금 SOM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SOM에 한 표. 쌈짓길 대 21세기 가나자와 미술관. 제가 기본 개인적으로 이 쌈짓길 좋아합니다. 이 최문규 씨가 디자인한 거죠. 개념을 너무 좋아해요. 인사동이라는 그 동네의 특성이 약간 골목길이 있잖아요. 그 골목길을 약간 수직적으로 푼 그 개념을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냐의 건물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일단 뭐 아까 사냐의 건물 롤렉스 러닝 센터를 제가 한번 선택했기 때문에 이번엔 쌈짓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도미노스 포도주 양조장과 공간 사업. 개인적으로 이 도미노스 포도주 양조장은 이 와이너리죠. 여기는 진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제가 헤르조그 건물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뭐랄까 와이너리 건물들이 좀 특이하고 재밌는 게 많아요. 뭐 유럽에 특히 많고 뭐 나파밸리 쪽에도 보면은 재밌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뭐 근데 특히 요 도미너스 와이너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조금 자세한 사진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보여주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 디테일 이거 예전에 많이 보셨죠? 한국에. 예, 요런 건물, 요런 디테일 유행이었죠. 저렇게 철제로 해놓고 안에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외피를 만드는. 근데 이제 여기는 안에 들어가 보면 저 돌 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뭔가 건물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입체감이라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진만 봐도. 물론 네. 공간 사옥도 근데 좋아요. 공간 사옥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저희 교수님 덕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좋습니다. 특히 이게 첫 번째 지어진 건물이 벽돌 건물이고 두 번째가 요 약간 유리 건물이죠. 두 번째 익스텐션. 이 조화감도 좋고 특히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건물도 좋아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정자 같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 도미너스 와이너리 한 표를 줄게요. 개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비트라우스 스미오시. 이제 여기서부터 8강부터 16강부터는 좀 빠르게 가볼까요? 비트라우스 대 스미오시 주택. 저는 스미오시. 센다이 미디어테크 대 마르크탈. 이건 좀 고민이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감각으로만 치면은 요 센다이 미디어테크가 조금 더 재밌지 않나. 와,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대 물의 교회. 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성질의 건물이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물의 교회는 미니멀리즘 스타일이고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은 이런 말은 없지만 약간 맥시멀리즘 스타일인데 이게 예전에는 제가 안도다도 건물을 굉장히 지금도 좋아해요. 근데 게리 건물 이건 지오메트리상 되게 좋아요. 뭔가 약간 에스테릭하게 뭔가 배치도 좋고 모르겠다. 물의 교회 한 표. 예. 도미너스 포도주 양조장 대 부르즈 칼리파. 이건 저는 제가 SOM에서 다니면서 초고층을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초고층 건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고층 건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있지만 그게 건축적으로 이게 어떤 게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도미노스 와이너리의 한 표. 롤렉스 러닝센터 대 베를린 홀로코스터.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결승 같은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아까 둘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제 지금 기억에 가장 처음 떠오르는 건 베를린 홀로코스터. 그래서 요걸로 할게요. 경복궁 대 롱샴성당.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거 선택하면 약간 사대주의자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이 경복궁 우리나라의 엄청난 건물인데 물론 그렇죠. 경복궁. 근데 저는 솔직히 롱샴성당 선택할게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경복궁을 건축을 공부하고 처음 가봤다면 난 경복궁 선택했을 텐데
이 뭐 경복궁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책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만 배워가지고 그때 당시엔 별 감흥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건축을 공부하고 갔을 땐 너무 좋았지만, 근데 롱시암 성당은 제가 건축을 공부하고 처음 가본 건물이어서 기억이 더 좋아요. 그래서 롱시암 성당. 나는 사대주의자는 아닙니다. 커먼그라운드 대 쌈짓길. 쌈짓길 할게요.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대 구겐하임 미술관.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저 수영장에서 바라본 싱가포르의 야경이냐, 아니면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저 램프를 타고 내려오면서 봤던 미술품들의 기억이냐. 그걸로만 봤을 땐 사실 마리나베이 샌즈호텔에서의 야경이 더 멋있었죠. 수영복 입고 그 바라보던 게. 하지만 건축적인 제 관점에서 보면 구겐하임 미술관의 한 표. 자, 드디어 8강입니다. 물의 교회냐 쌈짓길이냐. 이건 전 더 쉽네요. 전 개인적으로 물의 교회입니다. 물론 쌈짓길도 좋지만 뭐 쌈짓길에 대한 큰 감흥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의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롱시암 성당이냐 스미요시 주택이냐. 개인적으로 저는 스미요시 주택은 뭐 제가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였기 때문에 롱시암 성당 제가 뭐 계속 설명하면 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내부에서 들었던 바이올린 소리. 도미노스 포도주 양조장, 도미노스 와이너리 대 센다이 미디어테크. 개인적으로 저는 도미노스 와이너리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대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이거 어렵네요. 제가 이상형 월드컵 처음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왼쪽에 어떤 그런 좋았고 밝은 기억이냐, 아니면 오른쪽에 조금 어둡지만 좀 상징적인 개념이냐. 이건 개인적인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오른쪽 선택할게요. 오른쪽. 4강입니다. 도미노스 와이너리 대 롱시암 성당. 말해 뭐합니까? 롱시암 성당. 물의 교회 대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건축물의 스타일은 뭐냐면 자연과 잘 어우러진 건물을 좋아해요. 물의 교회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물의 교회 한 표 할게요. 자, 4강까지는 제가 빠르게 왔습니다. 결승전에 이거 어렵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건물을 좋아하냐면 자연과 이렇게 잘 어우러진 이 두 건물 다 잘 어우러져요. 근데 이제 동양이냐 서양이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건 롱시암 성당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롱시암 성당은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근데 좀 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여행지 뭐 파리나 뭐 그런 데랑 근교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바젤에서 가장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가볼 만합니다.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뭐 여러분들 빌라 사부아는 많이 가잖아요. 근데 뭐 빌라 사부아도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저는 롱시암 성당이 훨씬 좋았어요. 왜 더 좋았냐면 기존의 그 유럽의 그런 교회 건물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저는 여기서 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옛날 그 교회 건물들 중에 스테인글라스 이렇게 빛 들어오는 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롱시암 성당에는 그게 없는데 그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안에서 그런 바이올린 연주, 솔직히 바이올린 연주 안 했으면 롱시암 성당에 대한 갖고 있는 저의 지금 이게 100이라면 한 60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바이올린이 한 40은 끌어올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반영해서 롱시암 성당을 선택할게요. 자, 랭킹을 한번 볼까요? 1위 사그리다 파밀리아. 안 나왔죠? 발수온천 솔크 연구소. 베를린 홀로코스터가 4위였네. 경복궁도 5위였고 빛의 교회 6위였고 마르크탈 7위, 도미노스 8위. 롱시암 성당 몇이야? 14위네요. 이게 요즘 1시간마다 갱신된다라니까 요새 조금
어린 친구들의 취향인가 보죠. 제가 약간 올드한가요?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건물들도 그렇게 현대 건물 많긴 하죠. 근데 뭐 더 특이한 건물들 많은데 뭐 아무튼 뭐 재미로 봅시다. 우리 재미로 뭐 제가 뭐 롱샴 성당을 가봤기 때문에 또 거의 이 바이올린 연주 때문에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자 어찌 됐든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제 감각과 어떤 제 경험담 그리고 정말 얕은 지식 그걸 가지고 설명한 거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